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이 미세먼지 때문에 목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조금 감안하고 들어주도록 하세요. 이제 2028학년도에 수능을 치르고 2028학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하실 고1 여러분들을 위한 이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N수 없이 이제 한 번에 대학을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28학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번에 맞춰서 앞으로 수능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요 용어에 먼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는 수능은 2027년에 치는 수능이 맞는데 그 2027년에 치러지는 수능이 2028학번이 될 학생들을 위한 수능이잖아. 그래서 2028학년도 수능 혹은 2028학년도 대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연도부터 먼저 좀 알아두셔야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을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좀 대대적인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 고1들을 위한 설명회 자체가 메가스터디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워낙 입시의 변화 폭이 커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 영어는 별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크게 이제 어떤 것들이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부터 보여드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변하는 거. 내신은 확실히 좀 변화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영어라는 과목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다 변하는 건데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죠. 지금 여기 우리 현장 조교들 앉아있는데 얘들 좀 많이 놀랐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까지만 해도 대학 내신이 그 상위 4%까지가 1등급을 받는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요 거의 10%까지 늘어나 버렸어요. 5등급제로 바뀌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등급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거의 2배까지 늘어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러면서 입시계에서 조금 우려했던 건 뭐냐면 아니 이렇게 1등급 비율이 너무 늘어났을 때 대학에서 내신의 반영 비율을 오히려 줄이면 어떨까, 신빙성이 줄어든다고 줄이면 어떨까라는, 어찌 될까라는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정시에서도 이제 내신이 반영되는 대학들이 더 늘어나 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 하나하나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1등급부터 그 등급까지 등급이 여러 개가 있을 때보다는 등급이 듬성듬성 있을 때 등급의 변화폭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거든. 한두 번의 시험 때문에 포기할 게 아니라 이후에도 역전의 기회를 위해서 내신은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신에서는요, 논술형과 서술형도 대폭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아예 교육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뭐 이제 논서술형보다는 객관식 위주로 봤던 학교들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마저도 논술형과 서술형을 내신에 좀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신에서는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그 올해 2025년 초에 상반기 중에 평가원에서 2028학년도 수능의 개편안이 어떻게 될지의 문제 샘플을 제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 수능 영어의 출제 방식과 시험 범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변화가 없는 수능 영어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변화의 폭이 심할 내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 두 가지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변화폭이 없는 수능, 그리고 변화가 심한 내신, 요거 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저는 수능 영어를 주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수능 영어의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지금 여러분들 고1이잖아. 학원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영어 공부를 해봤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남조선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쨌든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방법을 굉장히 막 열심히 배워요.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방법, 조금 더 정확하게 그게 빠르게 푸는 방법에 되게 많이 집착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하냐면 지문을 뭔가 다 안 읽고 해결을 하려고 해. 결론적으로 이게 안 돼요,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안 돼. 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이요, 문제를 빨리 푼다라고 특별히 가산점을 주는 시험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어린 시절일수록 약간 치기 어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감정 때문에 문제를 빨리 푸는 게 되게 큰 능력인 걸로 착각을 해. 근데 수능 영어에서 네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야, 너네 있잖아, 영어 시험을 쳤는데 시간이 20분 남았어. 88점 받았어. 근데 영어 시험 쳤는데 시간이 3분 남았어. 92점 받았어. 누가 더 잘한 거야? 후자가 훨씬 잘한 거죠. 시간 20분 남았다고 가산점 주는 시험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빠르게 푸는데 집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데 집중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안정적인 1등급 받으려면요. 독해력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뻔하거든요. 글을 이해하려면요. 당연히 글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남의 나라 말이다 보니 단어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요. 문장의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잘하면 됩니다. 되게 이제 뭔가 뻔하지 않게 생긴 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방법론을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특별한 방법론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거 이거. 야, 누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둘 중에 하나야. 사기꾼이거나 천재야. 근데 사기꾼이잖아.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네 인생도 말리는 거야. 천재잖아. 그 사람 말 들어도 네 인생 말리는 거야. 천재는 어쩌다가 한 명 나오는 놈이라서 천재인 거거든. 너 그 사람 방법 못 따라가. 결론적으로 얘기해. 원래 학습은요.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정석적인 방법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아니죠. 인류가 사라질 때까지 망하지 않을 만한 제일 큰 산업군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산업일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진짜 인류가 이제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싸워가야 될 몸매와의 싸움은 숙제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산업 안 망할 거야.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봐도요, 엄청나게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막 뭐 나왔다가 사라졌다, 나왔다가 사라졌다, 막 이런 것들 엄청 많았단 말이야. 막 식단도 뭐 카니보어 식단, 간헐적 단식 막 엄청 많은 것들이 나왔어. 니들도 어렸을 때 되게 유행했던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뭐 어떤 것도 있었냐면, 너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냐? 살 빼고 싶은 부위에 랩 감았다가 빼고 나면 이제 살 빠지고 이런 거. 아, 못 들어봤어. 이런 것도 있고 막 온갖 것들이 다 있었어요. 피디님은 아시죠? 아, 또 어린 척 하시네. 근데 어쨌거나 엄청나게 유행하는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다가 사라졌다 했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은 되게 단순해요. 먹는 양을 줄이고요. 운동량을 늘려야 된다고.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거든. 똑같아. 공부도. 영어의 망고불변의 진리? 아, 단어 많이 알고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 글을 이해할 수 있다. 끝. 제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그냥 길게 보여드릴 거야. 가볍게 한번 봐봐. 자, 이제 이 문제가 2022학년도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당시 수능에서 이제 오답률 1위를 찍었던 문제거든. 근데 이게 이제 오답률 1위를 찍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지문 난이도도 있고 한데 되게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어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였어. 퀘스천. 무슨 뜻이죠? 아니, 질문하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친구가 퀘스천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를 몰랐으면 조금 공부를 더 하고 와. 질문이라는 의미 정도는 알잖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볼까? 질문이라는 뜻 자체가 머릿속에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잖아. 그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조정식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어. 그럼 조정식의 영어 실력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다는 의미가 된다고요? 그래요. 조금 더 가보면 이건 불신의 의미까지로도 확장이 가능해. 실제로 영영사전 찾아보면 퀘스천이라는 단어에 다우트와 동의어가 있거든. 의심이라는 단어와. 근데 이때의 뉘앙스가 굉장히 상반된 느낌이에요. 한번 볼래? 내가 조정식에게 영어 질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조정식의 영어 실력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되죠. 근데 나는 조정식의 영어 실력을 불신해라고 얘기하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돼버린다고요. 너무 상반된 의미가 한 단어 내에 같이 있어. 이게 시험장에서 혼란을 초래한 거야. 봐봐. 지속적으로 빈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건지 지속적으로 빈칸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면서 불신하는 건지를 판단을 못한 거야, 학생들이. 이래서 이제 이 문제가 오답률 1위가 나왔고 심지어 오답률 1위로 끝난 게 아니라 당시 수능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전 과목 통틀어서 평가원 이의 제기 건수가 제일 많았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문장에서 퀘스처닝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 뜻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퀘스천이라는 단어가요. 미안해. 갑자기 이제 문법적인 얘기를 해서 동사로 쓰이잖아요. 그랬을 때 1번 뜻은 의문을 품다, 의심하다의 의미고요. 두 번째 뜻이 질문하다의 뜻인데 이렇게 질문하다의 의미로 쓰이려면요. 뒤에 질문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따라 나와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질문하다. 사람 따라 나온 거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무조건 의심의 의미라고. 봐. 이걸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게 수능이야. 이걸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게. 요새 수능은 네가 알고 있는 단어들의 낯선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이거 제대로 학습하셔야 돼. 그럼 강사 이제 어휘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을 조금 한번 드려볼게요. 겨울방학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3월 학기가 시작될 거고요. 매년 3월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먹습니다. 아, 단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죠? 내가 만든 단어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해요? 예쁜 수첩을 사요. 색깔이 예쁜 볼펜을 사요. 새 문제집을 사요. 그리고 내가 이제 모르는 단어마다 성형 색깔의 펜으로 수첩에다가 만들어서 내가 만든 단어장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나는 이걸 두 글자로 뻘짓이라고 부릅니다. 하지 마세요. 어휘는요, 그냥 단어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네가 그냥 단어장 만들잖아. 죽었다 깨어나도 퀘스천을 이런 방식으로 외우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예문을 안 보거든. 예문이 풍부한 단어장을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 이게 뚫립니다. 됐죠? 강사야, 예문이 풍부한 단어장 뭐가 있는데? 아니, 메가스터디에 들어와서 정식 복화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표제어 수 대비 예문 정말 많은 단어장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면 시중에 있는 어떤 단어장이라도 예문이 풍부한 단어장 보세요. 근데 왜 장담컨대 정식 복화만큼 예문 많은 단어장은 없을 거야. 어쨌든 그거 활용하시라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공부는 올바른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 단어장으로 단어 공부하라고. 두 번째,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잘 들어봐. 필터가 뭔지는 알죠? 필터 뭔지 알잖아, 그치? 요게 이제 문장에서 동사로 쓰였거든. 필터 동사로 쓰면 어떤 느낌인지 느낌 오니? 그럼 봐봐. 필터해요. 부적절한 생각을. 자, 머릿속에 떠올려봐. 부적절한 생각을 필터한다라고 얘기하면 부적절한 생각을 받아들인 거야, 차단한 거야? 여기서 차단했다라고 나오면 망가지는 거예요, 또. 얘를 무시한 거거든. 내가 이제 앞쪽에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남조선에서 영어를 배우면 어떻게든 문장을 빠르게 읽는 법을 배운다니까? 계속해서 빠르게 읽는 법에 집중하다 보면 너네가 많이 배웠던 게 이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니까 생략해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큰일 나 그러다가. 이거 기출문장이야. 이것도 22학년도에 나왔던 문장이야. 잘 봐봐. 필터 걸러내는 거야. 근데 뭘 걸러냈냐면 부적절한 생각을 걸러냈는데 잠깐만, 부적절한 생각 인투가 뭐죠? 어디 속으로잖아. 의식 속으로 들어오도록 걸러낸 거야. 봐. 이런 거죠. 자, 여기 부적절한 생각이 있어요. 내 의식이 있다. 외부에서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부적절한 생각만 내 의식 속으로 들어오도록 필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생각만 받아들였다는 의미죠, 이건. 부적절한 생각을 차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거 모르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이 지문 못 읽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의 내용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훈련을 하려면 문장의 특정한 부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날리고 있는데 이딴 짓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 뭐 말씀드렸어요? 문장 이해 훈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그러니까 디립다 그냥 문제집만 그냥 벅벅 푼다라고 되고 기출만 벅벅 푼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특히나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은 우리말과는 구조가 너무 다르거든. 그러니까 말을 직설적으로 안 하고 돌려서 꼬아서 쓰고 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이거 네가 봐야 늘어. 어떻게 할래? 뭐 여러 가지 시중에 있는 참고서들을 참고하셔도 되지만 제 수업 중에는 문장 읽는 법 시리즈들이 있어요. 괜찮아도 있고 믿어봐도 있는데 그 시리즈들 중에 OT 들어보시고, 저 OT부터 수업하거든요. 자기에게 적합한 난이도의 수업을 들을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업 듣는 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지금 고1이니까요. 장담합니다. 이게 되고 나면 읽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면 읽기 훈련을 하셔야 된다니까. 요게 작년 수능에 오답률 1위 문제야. 오답률 1위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현장 조교들이나 애들 좀 PTSD가 오겠지만 이제 같이 한번 보면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니,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나랑 상식적인 수준에서 같이 한번 읽어가 보자. 오케이? 작년에 수능 친 쟤도 이해도 못해. 기억도 안 나. 가보자. 제 현장 조교들을 제가 이제 무시하듯이 말했지만 얘들은 되게 나름대로 엘리트인 애입니다. 제가 방금 작년에 수능 친 애도 얘도 의대가네요. 자, 가보자. 교육은 지식 이상을 가르친대. 어려운 얘기 아니죠? 교육은 지식 이상 가르쳐. 교육은 지식 이상 가르쳐. 얘들아, 단기성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말고 기억 정도만 해줘. 교육은 지식 이상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 교육은 뭘 가르치는 것?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거래. 어렵지 않죠?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거래요. 즉, 이 비판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멈춰서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방법. 그 다음, 감정에 굴복하지 않는 방법. 이게 비판적 사고래요. 어렵지 않죠? 교육은 지식 이상의 비판적 사고로 가르치는 거야. 자, 이 비판적 사고라는 건 사고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정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래. 머릿속으로 담아라. 교육은 뭘 가르치는 거래요? 비판적 사고를요. 그리고 이 글의 필자는 비판적 사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문장 보세요. 근데 심지어 가장 지적으로 발전한 사람도 이 스킬, 즉 비판적 사고 스킬에서는 불완전하대. 그렇죠. 비판적 사고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느 정도 불완전하겠죠. 자, 이제 빈칸 문장 들어갈 건데 그 전에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보자. 교육은 뭐 가르치는 것?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것. 근데 비판적 사고는 뭐 해주는 것?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런데 비판적 사고 완전한 사람은 있어 없어? 없어. 끝. 그러나 심지어 그 비판적 사고를 불완전하게 소유하더라도, 질문, 비판적 사고를 불완전하게 소유하더라도, 다시 비판적 사고를 불완전하게 소유하더라도 다음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냐는 거거든.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봐. 교육은 뭘 가르치는 것?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것. 근데 비판적 사고는 뭐 하는 것?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런데 비판적 사고를 완전하게 가진 사람은 없어. 하지만 그 비판적 사고를 불완전하게 가지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들어가야 되겠니? 그래, 정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가 들어가야죠.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정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그냥 빈칸에 들어가면 됐었다고. 끝이야. 별것도 없는 문제잖아. 이 문제의 수능 시험장 정답률은 메가스터디 기준 14%. 미친 거 같죠? 아니 뭐야 2025학년도 수능 친 여러분들 선배들 다 개빡대가리들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런 문제를 왜 틀리냐면 얘 때문에 틀리는 거야. 너네가 어렸을 때 주구장창 연습했던 게 이거잖아. 번 나왔다. 으아, 앞뒤 반대로 뒤집어야 되누. 비판적 사고는 좋은 거 나왔네. 이제 안 좋은 거 들어가야 될 차례. 그래서 틀린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빠르게 읽는 방법 없다니까. 번 나왔네. 반대. 평가원 교수님들 바보 아니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사고의 함정에 빠지는 부분들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묻습니다. 그래서 결론. 글을 빠르게 읽는 방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어휘와 문장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1 때는 이것만 완벽하게 되셔도 고3 때 그냥 기출 편안하게 풀면서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어요. 수능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수능은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후에 제가 그 상반기에 수능 예비 문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는 무료로 좀 찍으면서 또 다시 분석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내신은 많이 중요해질 거예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내신 얘기하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애들 정시로 대학 간 애들도 있고 막 논술로 간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숨 푹푹 쉬는데 많이 중요해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시에서도 이제 내신이 반영되는 대학들이 늘어납니다. 정시에서도 내신이 반영되는 대학들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서울대만 조금 반영했었잖아요. 이제 내신이 반영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내신 영어는요. 점수 차이가 결국은 부교재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본 교과서는 서브예요. 그러니까 쉽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 보면 교과서는 범위도 별로 안 들어가. 중간고사 치는데 한 단원 같은 데는 교과서 아예 문제 거의 안 내지 않나? 그쵸?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고 삐처리 해주세요.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되니? 상위권 자사고 같은 경우는 아예 교과서 거의 안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부교재에서 문제가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교재는 지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정도 수능 수준의 난이도의 지문들이 엄청 많이 박혀서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이 진도를 나가는 방식에서도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도 다 못 나가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하실 때도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내신은 문법 싸움이라고 생각하셔.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법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부교재 중심으로 나오는 거. 저도 이제 예전에는 내신은 그래도 문법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또 이제 티처스라는 TV 프로그램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많은 학교들을 보게 되는데 학군직원, 비학군직원 요새는 내신 문제의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문법이 나오긴 합니다만 문법 아니라 부교재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내신의 트렌드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서술형 문제와 내신에서 이제 지문을 변형해서 내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가볍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좀 전에 얘기했죠.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부터 먼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문을 좀 이해하는 능력부터 많이 기르셔야 돼. 그래서 내신 지문 보면 그냥 디립다 대놓고 막 다 암기하려고 하죠. 못해요. 부교재 범위 진짜 개 많거든. 그 좀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좀 내신 범위 좀 적게 나가는 학교도 모의고사 한 회분 정도는 부교재로 꼬박꼬박 들어갑니다. 야, 그것만 해도 교과서 빼고 나서 이 정도 길이의 지문이 27개씩 돼. 그 다른 과목 공부도 하면서 이거 다 어떻게 외워? 근데 그건 범위가 적은 학교들 얘기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전국 단위로 얘기하는 거야. 평균 모의고사 2개 분량은 들어가요. 지문 50개가 넘어가.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못 외워. 그러니까 내용 이해부터 철저하게 해. 내용 이해부터. 그 다음 선생님 서술형은 외우라면서요.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포인트만 딱 잡아드릴게. 두 가지만 명심해. 두 가지만. 첫 번째, 어차피 서술형은 영작 문제거든. 첫 번째, 지문 딱 보고 네가 봐도 그냥 밑도 끝도 없어. 제일 길어 보이는 문장은 무조건 암기. 됐죠? 제일 길어 보이는 문장은 암기. 딱 봐도 뭐가 길어 보이니? 길어 보이네. 암기. 끝. 이건 암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암기하실 때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내신 시험 쳐봐서 알지? 서술형 영작 문제 나올 때 그냥 영작하라라고 안 나오거든? 한글 해석이 나와요. 이게 왜냐면 정답 12를 좀 피하려고 해. 그리고 한글 해석은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되게 꼼꼼하게 적어주십니다. 네가 요거를 있잖아. 우리말로 예쁘게 번역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암기하는 연습을 하세요. 두 번째, 좀 정상적인 어순을 벗어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요런 문장 같은 경우죠. So, 동사주어. 이런 거. 원래 우린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한데 can do us 이런 표현들 있잖아. 요런 것들. 정상적인 어순을 좀 벗어나는 문장들도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서술형 문제는 뭘 배운다? 긴 문장. 정상적인 어순을 벗어난 문장. 이 정도면 내신은 충분. 그리고 요거는 특정한 학교에만 반영되는 얘기인데 전국 단위 자사고 그 다음 학군지의 학교들은 내신 지문을 그대로 출제 안 하고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변형의 대부분은 어휘 싸움이거든요. 어쩔 수 없지 뭐. 평소에 단어 많이 외워야지. 그치? 그럼 봐봐. 내신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결론. 지문 이해. 그 다음 길고 복잡한 문장 암기. 이거 두 개가 핵심이라고. 근데 가만히 볼래? 같은 말이잖아 결국은. 같은 말이라고. 내신과 수능을 관통하는 코드 그냥 딱 하나입니다. 근데 이 독해력이 다른 독해력이 아니라요. 문장 차원의 이해를 위한 독해력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요거 탄탄하게 잘 돼 있잖아요. 고2, 고3 영어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어요. 이상한 편법 쓰지 마세요. 그거 다 도금입니다. 시험장 가서 난이도 조금만 높아지잖아요. 다 벗겨져요. 벗겨지지 않는 무적의 직구를 갈고 닦으셔야 되는데 영어에서 무적의 직구는 딱 하나입니다.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거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요? 도와드릴게요.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려갈 런닝메이트니까요.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령 부리지 마세요. 도금은 벗겨집니다. 무적의 직구를 갈고 닦읍시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8학번 되실 여러분들 미리 축하드릴게요. 한 번에 가기. 바이바이.